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이렇게 인터뷰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단 자기소개 먼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안준이라고 하고 필름과 디지털로 라이카로 사진 생활하고 있는 안준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라이카를 처음 만나게 된 계기 먼저 좀 이야기 부탁드릴게요. 라이카는 사실 어렸을 때부터 워낙 다양한 매체로 사실 저한테는 카메라 하면 라이카다라는 인식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언제쯤은 한번 구매하지 않을까 쭉 생각을 하다가 원래는 롤라이 35와 중형 필름 카메라로 필름 생활을 쭉 하다가 한 4달 전에 라이카 M11을 구매해서 지금까지 쭉 사진 생활하고 있습니다. 일단 M11 그러면 꺼내서 한번 보여주시면. 딱 또 케이스도 이렇게 자기 몸집 같아가지고 이제 M11 너무 예쁜데요. 구성 한번 설명 부탁드릴게요. 현재 사용 중인 디지털은 라이카 M11에 현행 35mm 주미크론을 사용 중이고요. 지금 필름 바디는 일본에서 구입한 라이카 M3 싱글 스트로크의 라이트 렌즈랩 엘칸 50mm를 사용 중입니다. 네. 네, 렌즈가 제가 좀 익숙하지 않은데 조금만 더 설명해 주세요.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서 만든 렌즈인데 원래 라이카에서 군용으로 만든 엘칸이라는 렌즈를 똑같이 복각을 해서 만든 모델입니다. 4군 3에 굉장히 결과물도 독특하고 유리도 란판을 써서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만족하면서 사용 중인 렌즈. 네. 오늘 또 차림새도 약간 군인 같은 그런 느낌이 살짝 드네요. 오늘 투바디를 쓸 것 같아서 제가 네. 약간 종군 기자처럼 입고 왔습니다. 네. 사실 제가 처음 만나 뵀을 때 네. 굉장히 강렬한 인상을 느꼈거든요. 정말요? 네. 약간 딱 누가 봐도 아티스트다 이런 느낌이 딱 들었는데 네. 혹시 거기에 대해서 좀 여쭤봐도 될까요? 이렇게 어떤 외모에 대한 컨셉? 패션도 남들과는 좀 다르신 그런 컨셉을 갖고 계신데. 그쵸. 원래 깔끔하게 입는 걸 좋아해서 셔츠랑 타이는 무조건 하고 다니는 편이고요. 그리고 머리 같은 경우에는 제가 남들과 좀 차별화를 두고 싶어서 조금씩 기르다 보니까 어느새 이만큼 길러서 쭉 유지 중입니다. 잘 어울리시는 것 같아요. 네. 라이카 채널에서 외모를 여쭤본, 패션을 여쭤본 건 제가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근데 라이카가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네. 카메라도 너무 좋고 장점도 굉장히 많지만 제가 사용한 이유 중에 하나가 예뻐서도 있기 때문에 그쵸. 그 이유. 라이카에 어울리는 패션이나 그런 것도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가방이나 그런 것들. 네. 이야기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이카로 사진을 찍었을 때, 여러 가지 카메라를 사용해 보셨겠지만, 사실 카메라가 다 똑같잖아요. 조금씩 개성은 다르지만. 그쵸. 근데 그 카메라가 주는 영감의 소스는 전 다른 것 같거든요. 라이카가 주는 영감의 소스가 있다면 이것 때문에 난 이런 부분에서 좀 더 영감을 받았다, 이런 거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아무래도 라이카 같은 경우에는 디지털 바디도 레인지 파인더 방식의 카메라다 보니까 초당 30연사를 지원하는 다른 캐논, 니콘, 소니 바디에 비해서 라이카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연사를 있긴 하지만 주로 쓰진 않으니까 아무래도 필름처럼 정말 신중하게 한 장 한 장 찍는 게 저는 너무 좋은 것 같고요. 그리고 디지털도. 네, 그렇죠. 네. 디지털도 필름과 마찬가지로. 그리고 보통 라이카 유저분들이 M10에 있던 D 모델처럼 이렇게 백 LCD를 가리고 사용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정말 필름처럼 사용을 하시는 것 같다고 생각해요, 저는. 네. 그래서 결과물도 사실 찍은 거를 그때 바로바로 보지 않고
집에 가서 한번 쭉 정리해서 본다든지 정말 필름 생활을 하는 것처럼 그대로 디지털로도 생활을 하다 보니까 저는 라이카가 가진 장점이 아무래도 한 장 한 장 신중하게 사진을 담는 것, 그것이 것 같아요. 이제 저한테 사진집 선물도 주셨지만 아마 네. 그분 이야기도 하실 것 같은데 영감을 받았던 사진 작가분 너무 유명하지 않으신 분으로 저한테 선물 주셨던 분 포함해서 한번 설명을. 우선 스트릿 포토그래퍼 중에는 스즈키 타츠오라고 일본에서 활동하시는 작가분이 계시는데 그분 사진은 사실 사진 작업 방식은 굉장히 호불호가 많이 갈리는 방식입니다. 캔티드 사진을 주로 하시는 분이라 하지만 저는 그 결과물을 봤을 때는 정말 의심할 여지 없이 훌륭한 작품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분 작품으로 굉장히 영감도 많이 받고 그분 작품 한 번씩 보시면은 다들 영감을 받으실 정도로 정말 훌륭한 작품이니 한 번씩 찾아보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분 정도만 더 소개해 주세요. 3분 정도면은 유튜버도 괜찮습니다. 로버트 카파? 아, 그분은 너무 유명해서 탈락. 그런가요? 네. 그러면은 그분은 너무 유명한 분이고 뭐 네, 사실 비비안 마이버도 유명하고 그쵸. 그러면은 네, 트레버 와일즈컵이라는 뉴욕에서 네. 활동하시는 스트릿 포토그래퍼 분이 계십니다. 네, 그분은 거의 예전 매그넘 작가들이 뉴욕에서 정말 코앞에서 허락을 안 받고 찍는 그런 방식을 아직도 고수하시는 분인데 사실 그런 작업 방식이 호불호가 갈리긴 하지만 전 그분 작품도 너무 역동적이고 그쵸. 컬러감도 뛰어나고 또 아직까지도 필름으로 작업을 하시는 분이라서 그분 작품도 한 번씩은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그분은 워키토키 시리즈 통해서 한번 봤는데 그 뒤로 좀 찾아봤더니 갈등이 생기는 그런 영상도 막 찍으시고 그쵸?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결과물은 저도 너무 마음에 드는 생동감 있는 분인 것 같아요. 이번에는 안준님의 사진 스타일 한번 이야기를 부탁드립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스트릿 사진을 위주로 촬영을 하고 있고 아무래도 한국에서는 정말 코앞에서 찍는 캔티드 형식의 방식은 거의 찍는 게 불가능하다 보니까 저는 사진을 찍으러 해외로도 자주 가고 한국에서는 이제 풍경을 거의 다 담는 형식의 스트릿 사실 초상권에 위배되지 않는 정도의 스트릿을 즐겨 찍는 편입니다. 네. 약간 개인적인 허락을 구하고 이렇게 클로즈업해서도 찍으신 적이 있으신가요? 한국에서? 네, 정말 스타일이 멋지신 분이나 정말 내가 사진에 담고 싶다 이런 분들은 가서 양해를 구하고 찍어드리고 제가 보내드리면은 그분도 좋아하시고 또 네. 여러 가지 이렇게 국내에서도 이렇게 액티브하게 강의도 들으시고 하시는 것 같은데 또 제 워크숍도 이렇게 통해서 인연이 됐잖아요. 네. 혹시 저를 알게 된 계기? 여쭤봐도 될까요? 앨런님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라이카에 대해서 알고 싶다 해서 유튜브에 한글로 라이카 카메라를 쳤을 때 사실 가장 접근성이 좋은 유튜버분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저도 그렇게 앨런님을 처음 알게 됐고 사실 국내에서 라이카를 위주로 다루는 유튜버분들이 저는 많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 중에서 근데 저는 앨런님의 채널이 가장 정보력도 좋고 그리고 영상 퀄리티도 좋아서 쭉 앨런님을 뵙다가 지난번 앨런님이 일기 워크숍을 여셨을 때 제가 여기 참여를 해서 기회가 돼서 여기 지금 이 자리까지 오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그때도 좋은 사진 같이 찍어주셔서 제가 무척 당황했는데 이번에 또 사실 굳이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는데 또 필름 워크숍도 같이 해주신다고 네, 해서 필름 또 재미있게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불러주시면 너무 좋습니다. 앞으로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이런 거 한번 사진 장르 도전해보고 싶다 이런 게 있으신가요? 저는 약간 광활한 풍경, 배경 사진을 찍고 싶습니다. 한국에서는 솔직히 그런 광활한 풍경을 저는 담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 네. 미국이나 네. 유럽 같은 곳에 여행을 가서 지평선 너머까지 끝이 안 보이는 그런 곳. 네, 정말로 풍경을 담고 싶은 곳에서 네. 예를 들면 미국의 루트 66
아. 16번 국도를 쫙 돌면서 사진을 찍는다든지 네. 혹은 정말 시베리아 횡단 열차를 타고 러시아부터 유럽까지 가면서 사진을 찍는다든지 네. 사실 그런 경험을 한 번씩은 꼭 라이카와 함께 해보고 싶은 꿈이 네. 있습니다. 야, 고생길이 펼쳐질 게 뻔하지만 나중에 사진 감사히 보겠습니다.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루트 하나가 있다면 네. 뉴욕에서 출발해서 해안도로 따라서 메인주까지 아, 해안만 따라서 가는데 네. 그쪽이 되게 클래식한 등대들이 많이 있거든요. 아, 저 등대 스팟만 찍고 거기서만 쉬면서 이동하시는 거 한번 추천드리도록 해볼게요. 네. 기회가 된다면 꼭 한번 네. 그 길도 다녀보겠습니다. 네, 랍스터도 많이 드시고. 아,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야기인데요. 라이카 지금 사용하고 계시는 라이카 기어 외에 근거리든 장거리든 요거 나중에 한번 좀 써보고 싶다. 추가할 예정에 있다. 그런 거. 타 회사에 타회사도 괜찮고 라이카도 괜찮고. 라이카 중에서는 사실 저는 디지털을 M으로 입문했지만 저는 한 번씩 Q 시리즈도 써보고 싶은 네, 써보고 싶고요. 네. 그리고 또 타바디에서는 최근에 출시한 니콘의 ZF 풀프레임 미러리스 바디. 필카처럼 생긴 그 녀석. 네, 그 녀석에 이제 어댑터를 물려서 라이카 렌즈를 달아서 저는 한번 사용해보고 싶습니다. 잘 어울리겠네요. 네. 니콘이랑 라이카 렌즈 궁합 또는 니콘 바디의 라이카 렌즈 궁합이 되게 좋더라고요. 그렇죠. 나중에 그거 사용하시면 그때 또 한번 이종교배로 영상 컨텐츠 한번 또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네. 네. 라이카를 뭐 이미 마지막 질문이라고 하고 하나만 더 드리면 네. 라이카를 입문하시는 분들에게 사진 초보이든 아니면 타사 카메라를 많이 찍으신 분이든 이런 이야기를 좀 해주고 싶다면? 사실 라이카 카메라는 저는 사진인들에게 모두에게 선망의 대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라이카 카메라를 상업적으로 사용하지 않으시는 상업 작가들분들도 정말 취미의 용도로는 라이카를 되게 많이 사용하시고 정말 가지고 들고 나가고 싶은 카메라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카메라가 이뻐야지 가지고 나가고 가지고 나가야지 그걸 통해서 더 사진을 많이 찍으니까 저는 그래서 사실 M3 같은 경우에는 한 200만 원 아래에서 저렴하게 구입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는 본인이 라이카를 정말 원하는데 약간 바짓이 부족해서 다른 바디를 간다고 한다면 저는 조금이라도 더 투자를 해서 정말 라이카를 맛이라도 보시기를 저는 정말 추천을 드리는 편입니다. 네. 좋은 또 예산 구성을 설명해 주셔서 아니면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건 M240이 이제 많이 가격도 떨어졌으니까 거기에 이제 예산이 끝나면 보이그랜더 렌즈라도 이종급에 그렇죠. 사용하는 것도 또 라이카의 맛을 간접 체험할 수 있는 좋은 계기인 것 같아요. 사실 뭐 처음부터 라이카 렌즈를 가실 필요도 없고 사실 그렇게 부담을 느끼실 필요도 없고 서드파티 타사 렌즈들도 좋은 거 굉장히 많이 나와 있으니까 그걸 통해서 처음 입문하시는 것도 저는 굉장히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아포 렌즈는 혹시 아포 50? 아포 50 같은 경우에는 뭐 사실 본인이 만족을 하고 라이카를 처음 쓰시다 보면 어쨌든 종착역으로 저는 거의 대부분 아포를 가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은 언젠가 미래 포인트에 아포 렌즈 미리 축하드리면서 네, 감사합니다.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Silhouettes of family trees, one for you and one for me. 'Cause boy, it's already in your plans. Well, he was raised on daddy's hands. Shadows on the wall, what makes a man? Confusions, illusions out the door. Don't you tell me that you love me and then fill my mouth with words. It's just another lesson learned.
'Cause I'm falling, falling, falling